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턴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거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여러분, 포스코 홀딩스를 볼 거고 시가 대비해서 약간 빠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2.4% 빠지고 있는데 사실 뭐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굳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분봉으로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이게 1시간 봉이거든요. 1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제가 좀 의미가 있던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히 박스의 상단 구간인 지금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이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지금 30만 5천 원에서 이제 깨지지 않고 뭐 되돌아 나가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29만 5천 원부터 30만 5천 원 이 사이 이 박스 안에서는 놀아도 괜찮다. 네, 놀아도 괜찮은데 여기가 깨지면 그 다음에는 조금 골치가 아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되돌아 나가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29만 5천 원이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한 27만 원, 26만 원에서 27만 원까지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포스코 홀딩스를 녹화를 하기 전에 그 최근에 이제 좀 경제 채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경제 TV, 뭐 어디 전문가 뭐 이렇게 한 3, 40년 분석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많이 나누시는 걸 봤어요. 근데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뭐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시면 영상의 싫어요가 엄청 눌려. 근데 반대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댓글로 욕을 엄청 먹어. 그래서 지금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도 않고, 뭐 무조건 빠진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어요. 여태까지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올릴 때마다 좀 많은 분들이 좀 시청을 하세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녹화했던 게 2주 전입니다. 이 당시에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어요. 한 11,000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그나마 최근에 좀 녹화를 했던 게 6일 전이네요. 이 당시에도 한 4,000명 정도 시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당시에 녹화했던 차트 분석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짧게만 좀 보고 갈게요. 박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요렇게 여기죠, 여기. 네, 이 자리. 이 박스 안에서 뭐 이렇게 약간 수렴 나오고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이런 것도 괜찮고. 네, 그러니까 당시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렴 나오고 있고 이 박스 안에서 놀고 있는 거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차트 분석을 할 게 없습니다. 예, 당시에 말씀드렸던 그대로 좀 움직이고 있고 이 박스 안에서 결국에는 돌파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이탈이 나올 것이냐, 이탈이 나오면 또 어디까지 빠질 것이고 돌파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또 분할 익절을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뭐 무빙 자체가 크게 없어가지고 오늘 2차 전지에 좀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고 또 이제 제 영상이 포스코 홀딩스 영상 녹화를 하다 보면 또 조회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좀 어떠한 관점을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데 제 관점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최근에 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뭐 EV가 안 팔리네, 뭐 ESS가 뭐 잘 나갈 것이네, LFP가 어쩌고, LFP는 뭐 또 짱깨들이 또 잘하는 건데 이러면서 걱정도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2035에 대한 뭐 규제 완화라든지 포드의 계약 취소라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거대로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빠진다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고 냉정하게 조금 분석을 해보려고 오늘 영상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여러분들 위에다 연락처 띄워놓고서 무조건 매매 타점 받아가라, 지금 무조건 매수한 다음에 매도에 대한 타점은 문자 보내야 알려준다,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전 영상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상하고 있던 범주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익절할 자리가 안 나오고 있고 매수에 대한 자리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딱히 말씀을 안 드리는 것 뿐이지 제가 영상에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굳이 문자 같은 거 보내실 필요 없이 뭐 하시면 된다?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내가 만약에 포스코홀딩스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알람 설정 하셔가지고 전부 다 매매에 대한 타점까지 받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호재에 대한 내용들도 말씀을 드릴 거고 악재에 대한 내용들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들 집중해서 봐주시면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포스코홀딩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포스코 퓨처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EV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전기차, 하이니켈 양극재 어쩌네 저쩌네 떠들어대고 있을 때 저는 늘 말씀을 드렸어요. LFP가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면 우리가 하이니켈 양극재, 그러니까 고성능, 고출력이잖아요. 오래 가고 빨리 가고 고성능에 대한 양극재가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인데, 이 LNF가 최근에 하방압력이 가장 컸던 이유가 뭐예요? 하이니켈 양극재에 대한 단일 구조였기 때문이에요. 단일 구조.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하이니켈 양극재만 하고 있으니까 하방압력이 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LFP를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고성능, 고급형 전기차잖아요. 고급형 전기차. 근데 이 고급형 전기차는 늘 가격에 대한 괴리감이 있다고 저는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ASP, Average Selling Price, 이 판매에 대한 가격 자체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저가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LFP가 계속해서 떠오를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런데 이 포스코 퓨처임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CNGR 아실 겁니다. 그리고 피노죠. 이 LFP 캐소드 소재에 대한 합작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지금 JV를 맺고 26년부터 착공 들어가서 27년부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로드맵 자체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꽤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하이니켈 양극재를 떠들어대고 있을 때 솔직히 LFP는 그럼 누가 잘하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미 중국이 꽉 잡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포스코 퓨처임이 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자존심을 버리고서 과연 중국과 합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돈을 선택했죠. 돈을 벌겠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우린 돈 벌겠다. 라고 해서 일단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급한 마음에 불씨는 꺼트려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특히나 뭐 ESS에 대한 내용들, ESS 하면은 여러분들 딱 뭐야? 바로 나와야 돼. 제가 이전에 뭐라 그랬어요? AI 전력망. 무조건 에너지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계속해서 캐파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무조건 ESS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나 EV보다 마진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건 EV의 업황, EV의 수요에 대한 둔화가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게 지금 ESS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스코에 대한 그룹 내부적으로 매출에 대한 부분이나 수익에 대한 다변화, 이런 미래에 대한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꽤나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미네랄 리소스 앤 포스코홀딩스 투 프롬 리튬 파트너십이라는 얘기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자원 확보 및 파트너십에도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의 미네랄 리소스와 리튬 사업 합작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지나 MT 메리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워지나 마운틴 메리온이라는 광산에서 광산 관련한 JV의 조건 합의에 성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튬에 대한 원자재 확보 측면에서 장기적인 공급에 대한 안정성 강화를 겨냥한 전략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장기 공급이에요, 장기 공급. 그러니까 일거리에 대한 부분, 수주에 대한 내용, 공급에 대한 내용을 우리 이제 돈 벌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에서 지금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좋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뭐 증권사에서는 뭐 이제 리튬이나 뭐 아니면은 철광석, 지금 업황에 대한 개선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뭐 수익성에 대한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를 매기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뭐 47만 원으로 상향을 했다. 44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상향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은 욕 진짜 많이 먹더라고. 이 증권사 분석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주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주관적인 견해를 곁들이면서 여러분들한테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임이 어떻다 저쩌다 하면은 이럴 때 욕 많이 먹더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시고 그냥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전통 철강에 대한 부분과 이제 신소재에 대한 사업이죠. 이거를 함께 보는 리포트 기반의 긍정적인 시각이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까지만 딱 생각을 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장기 공급이에요, 장기 공급. 그러니까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뭐 이제 중장기적인 업황에 대한 내용이나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이러한 기대감을 우리가 봤을 때 증권사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이 기대감이 다시 한번 26년도에는 2차 전지의 슈퍼 사이클을 가져올 것이다. 좀 이렇게 과장되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증권사에서는 좀 이렇게 26년도는 무조건 2차 전지를 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네랄 리소스에 대해서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인데 호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철강사 클리블랜드 클리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2위 철강사 클리블랜드 클리프와 함께 약 1.7조 원의 지분 투자 및 전략적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고요. 이거는 미국 내 사업 공급망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글로벌적인 전략적인 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미국의 시장 안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현지에 대한 수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현지 수요 대응 및 공급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만 그냥, 왜냐면 이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여러분들 아직까지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여주는 뉴스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협력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야. 1.7조 원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2차 전지는 무조건 장기적인 싸움입니다. 지금 당장의 1.7조 원이 나중에 17조 원이 될지 어떻게 알아? 물론 17조 원이라는 금액이 쉽진 않지만 어쨌든 좀 그냥 과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뭐 이제 외인들, 기관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외국인들의 거래량이 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지금 109.3K의 볼륨이 나와주고 있는데, 원래 연말에는 외국인들이 매매를 잘 안 해요. 특히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것들은 볼륨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볼륨이 늘어나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과 글로벌의 시각을 반영하는 지표다. 무조건 거래량이 늘었다라고 해가지고 뭐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외국인들도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코 DX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할 건데, 이 포스코 DX가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비전 AI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는 포스코가 제조 혁신과 안전, 뭐 생산성, 이런 키워드를 이제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로봇과 비전 AI 결합하는 인력을 채용하고 있고, 뭐 개발을 주력하고 있고, 사업을 병목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어떤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얘네들도 지금 뭐 제조에 대한 현장 자동화, 그리고 뭐 AI 기반 공정 효율화, 이런 것들을 합쳐서 보자면은 장기적으로는 뭐 ESG와 효율 개선, 비용에 대한 절감 측면에서 회사의 전략적인 부분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 좋은 얘기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무조건 좋다, 무조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워요.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나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포스코나 뭐 아니면 에코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가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지금 이 차트가 보이실 거고 매매에 대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얘네가 뭘 하고 있고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제가 이 소통방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소통방 그냥 열어놨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유튜브 링크도 전부 다 이렇게 달아놓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차트에 대한 분석도 같이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타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2차 전지를 보유하고 있다, 단 한 주라도 들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오른쪽에 있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편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내가 2차 전지 주주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매에 대한 타점, 대응적인 전략, 그리고 뭐 기업에 대한 분석까지, 특히나 뭐 이제 2035 규제 완화, 폐기, 금지 막 이런 얘기들 들으면은 걱정도 많이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영상에서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지만, 뭐 다른 분들도 다들 이제 영상 업로드도 빨리빨리 하고 그러다 보면은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닿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브리핑 드리기 위해서는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게 가장 좋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단타 검색기입니다. 여러분, 단타 검색기고 어제 매수해서 오늘 갖다 파는 하루 단타 검색기입니다. 수익률은 3%에서 8% 나오고 있고요. 승률은 92%쯤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편하게 단타 치시면서 뭐 커피 한 잔 아니면 뭐 치킨 한 마리 이 정도 딱 즐기실 수 있는 정도로 딱 만들어 놨으니까 알고리즘이랑 로직 전부 다 제가 입혀 놓은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소통방도 무료로 들어오시고요. 단타 검색기도 똑같이 무료로 전부 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전송 버튼만 딸깍 누르시면 단타 검색기 소통방 전부 다 입장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전부 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